우리 오늘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형은 몇 번까지 나갈까? 7번까지만 나갈까 해요. 예?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이 책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잘하면 이 책 전체를 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뒤에 뭐 정비례, 반비례 뭐 이렇게 나온 건 좀 쉬운 편이고요. 앞쪽 유리수의 계산, 정수와 유리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아무튼 우리 체크까지 간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자. 우리 오늘 1차 방정식에 활용 들어가는데 뭘 구하라서 보통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게 어떤 수일 수도 있고요. 네, 페이지 132쪽이에요. 네, 어떤 수일 수도 있고요. 뭐 나일 수도 있고 10의 자리, 어떤 수의 10의 자리 숫자이기도 하고 연속된 자연수기도 하고 속력이기도 하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기도 하고요. 소금물의 농도를 물어볼 때도 있고 소금의 양을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일단 구하라는 걸 우리 보통 어떻게 구하려는 것은 x라고 놓고 구하는 거지. 근데 반드시는 아니야. 어떨 때는 구하려는 걸 x라고 안 놓고 구할 때도 있어요. 예. 그게 더 구하기가 편할 때가 있어. 그런 건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 구하려는 걸 x로 너무 쉽지 않겠다. 예. 그런 거 있었지. 뭐 어떤 학교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서 몇 명인데 남학생은 몇 퍼센트 증가했고 여학생은 몇 퍼센트 감소했다. 기억날지 모르겠네. 그래서 합쳐서 몇 명이 됐는데 올해의 작년이 아니라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해요. 그런데 올해의 남학생 수를 x라고 놓으면 10% 증가해서 올해의 남학생 수가 되는데 그럼 작년 남학생 수를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라고 놓고 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구하려는 걸 대부분 x라고 놓는데 반드시 x라고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등식으로. 그 조건을 x가 들어간 등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을 푼 다음에 적절한 구하라는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 구하라는 값이 x면 x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닐 경우는 뭐 다른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문제마다 풀이가 좀 스타일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유형별로 풀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유형 1번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유형 1번은 유형 1번은요 어떤 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가 x라고 놓고 풀면 되겠다. 그죠? 자, 문제 한번 보죠. 어떤 수를 4배하여 2를 뺀 수. 어떤 수를 4배하여 2를 뺀 수는 어떤 수의 3배보다 8만큼 크다. 어떤 수의 3배보다 얘가 얘보다 8만큼 큰 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시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풀어주면 바로 x는 10이 나오겠다. 그죠?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979번. 이거 몇 번이었어? 975번이었고. 자, 979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알지 못하는 값을 아하라고 하였다. 예. 아하와 아하의 3분의 1과 아하의 6분의 1과 아하의 18분의 1과 4의 합은 32다. 그러면 우리는 아하라고 안 놓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진짜로 아하라고 놨나? 모르겠네. 우리 보통 그걸 x라고 놓죠. 그래서 구하려는 값을 x로 보니까 x와 x의 3분의 1과 x의 6분의 1과 x의 18분의 1
그리고 4y의 합은 30이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유형 1번은 그냥 어떤 수를 x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였고, 유형 2는 뭘 구하래요? 유형 2는 예. 연속하는 수. 연속하는 수를 구하라는 게 유형 2가 되겠네요. 얘는 첫 번째 연속하는 자연수 또는 정수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세요? 그런데 이게 홀수나 짝수가 연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얘는 홀수나 짝수는 이씩 커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홀수나 짝수가 연속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씩 커지게 놓는 거지. 그리고 얘를 또 가운데 수를 x라고 놓으면요, 양쪽 수가 이렇게 되기도 하겠다, 그치? 자, 얘도 가운데 수를 x라고 놓으면 양쪽 수는 x-2,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런데 얘는 그냥 이걸로 놓고 풀어도 별 무리는 없어.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굉장히 편해지진 않거든. 예. 자, 문제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980번. 자, 980번은 뭘 풀라고 돼 있어? 980번. 연속하는 세의 홀수의 합이 57이다. 그럼 연속하는 세의 홀수니까요.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게 얼마네? 연속하는 세의 홀수의 합이 57이다.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럼 x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얘는 얼마야? 3x 플러스 6 구해주시면 되겠다. 지금 선생님 오늘 식만 세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984번. 984번을 보니까요. 4개의 컵 A, B, C, D에 물을 부어 컵으로 연주를 하려고 한다. 물 부어갖고 컵 위에 이렇게 돌리면 잉 소리 나는 거 알지? 그래서 물을 얼마나 부었냐에 따라서 음이 다르게 나타나지. 피아노를 좀 치나? 피아노? 쳐? 어디까지? 체르니? 명곡까지 갈 거야? 체르니까지만? 체르니 몇이 끝이지? 45? 40? 7년? 7년이나 했는데 왜? 아깝다. 체르니 30까지. 아유, 선생님 때는 참, 난 피아노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학원 보낼 돈이 없다 그래갖고 못 다녔어, 선생님.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 5형제인데, 5형제가 학원 하나씩만 다녀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못 배웠네. 음치야, 선생님이 그래서. 피아노를 못 배워서 음치인가? 우리 아버지도 노래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음치인 것 같긴 해. 자, 4개의 컵 A, B, C, D에 물을 부어 컵으로 연주를 하려고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A에 물을 부은 다음에 차례로 15ml씩 차이가 나도록 4개의 물을 부었대요. 그럼 컵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다 x, x 플러스 15, x 플러스 30, x 플러스 45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4개 컵에 물을 부은 양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얘네들의 합이 얼마나? 330이에요. 이거 4개의 합이 330이다. 구하면 되는데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D에 있는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x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인 답은 x 플러스 45를 대답을 해야겠다. 그죠? 뒤에 있는 물의 양을 x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우고 구하려는 값이 꼭 x는 아닌 거예요. 그죠? x 구한 다음에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985번 유형은요.
자리의 숫자에 관한 문제. 유형 3번. 자, 유형 2번은요. 연속하는 수였고요. 유형 3번은 자리의 수. 좀 어렵죠, 이거 유형 3번이. 자리의 수에 관한 문제. 우리가 어떤 수 23이 있어. 그럴 때 x는 2고 y는 3이라고 할 때 이 수를 x, y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x 곱하기 y로 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요. 10x 더하기 y라고 표현을 해야지. x가 2고 y가 3일 때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는 수를 꼭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어떤 수가 있으면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수를요 10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자릿수를 바꿨다. y하고 x로. 그럼 얘는요 10y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식으로 제대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유의해서 풀어주는 게 자릿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은요 그렇게 식세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985번 보니까 985번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10의 자리에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10의 자리가 4라고 나왔어요. 그럼 1의 자리를 x라고 놓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이 수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수는 4 곱하기 10 더하기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얘 자릿수를요 10의 자리를 x로 1의 자리를 4라고 표현을 하면 이 수는 뭐가 되는 거야? 10x 더하기 4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원래 수가 4 곱하기 10 더하기 x인데 자리를 바꿔준 수는 10x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런데 자리를 바꿔준 수가 원래 수보다 18이 작다. 맞나?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겠지? 자, 요걸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상문제 또 988번 볼까요? 자, 988번을 보니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네. 좀 어렵다. 그죠? 얘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있는데 얘랑 합치면 9가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는 걸 보니까 뭘 구하래? 처음 수를 구하라. 두 자리를 다 구해야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10의 자리를 x라고 놓고요. 1의 자리를 9-x라고 낼 수 있는 거지. 그죠? 10의 자리 수를 x라고 보면 1의 자리 수는 9-x 합이 9라고 얘기했으니까 합이 9가 되는 수니까 여기는 x 얘는 9-x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이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x 더하기 9-x가 돼. 그렇지? 그런데 얘를요 1의 자리수와 10의 자리수를 바꿔주면 여기는 9-x 여기는 x가 되니까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냐 10 곱하기 9-x 더하기 x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27이 작대. 얘가 원래 수 10x 더하기 9-x보다 10 곱하기 9-x 더하기 x가 27이 작은 수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 푸는 문제 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들어갈 것 같아요. 잘 식 세우고 풀어보세요. 네.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합이 일정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역시 비슷한 테크닉이야. 자, 유형 몇 번? 유형 4번. 얘는 합이 일정한 수. 얘는 좀 전에 봤던 테크닉을 쓰는 거지. 야, 합이 9가 되는 수는요. x하고 9-x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합이 일정한 수, 합이 9인 두 수를 표현할 때는요. 한 수가 x면 다른 한 수는
9-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랑 얘랑 합하면 x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합이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합이 9가 되는 수는 x와 9-x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어떤 농구 선수가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합하여 12개를 넣어 29점을 득점하였다. 3점짜리 슛은 몇 개 넣었는가? 자, 2점짜리하고 3점짜리를요 섞어서 12개를 넣었대잖아.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3점짜리 슛의 개수니까 3점짜리를 x라고 놓자. 그치? 선우야 2점짜리 합쳐서 12개래. 12 빼기 x. 그렇죠. 얘를 12 빼기 x라고 놔야 되겠네. 그치? 그럼 그때 점수는 어떻게 돼요? 2점짜리 이만큼 넣었으니까 2 곱하기 12 빼기 x. 3점짜리 x개 넣었으니까 3 곱하기 x. 이게 점수의 합이 되겠다. 그치? 이 점수의 합이 몇 점? 예, 29점이에요. 이렇게 식 세우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자, 하나만 더 보죠. 993번. 자, 993번 보니까 자, 지윤이는 마트에서 간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와 다음 표와 같이 기억이 나는 것만 정리를 했대요. 자, 빵이 계란 가격이 7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음료수가 계란 가격이 8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과자가 계란 가격이 9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개수가 수량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얘는 얼마? 얘도 안 나와 있어. 근데 여기 가격이 3,600원이고 수량의 합계는 18개 그리고 가격의 합계는 13,900원 이라고 돼 있네. 그세요? 그럼 여기는 일단 구할 수 있죠. 900원짜리를 사서 3,600원이 되려면 4개를 산 거지. 그치? 그런데 빵과 음료수의 개수를 각각 모르는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빵의 개수. 그럼 얘를 x라고 해요. 그런데 전체가 18개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합치면 14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지훈아? 그럼 빵의 개수가 x면 음료수의 개수는 얼마? 14 빼기 x라고 놔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얼마? 700x가 될 거고요. 여기는 800 곱하기 14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요거를 합하면 13,900원이다. 그렇게 식을 세워야겠지? 어떻게? 700x 더하기 800 곱하기 14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 3,600원 13,900원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x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이 일정한 수는요 둘이 더해서 9가 되는 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유의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8문제 풀었거든요. 일단 8문제만 풀어주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풀자 우리. 오늘은 유형 7개만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 유형 5, 6, 7 3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잘 보고 집에 가시면 돼요. 예. 자, 늘 그렇지 뭐. 월수는. 그죠? 수업 1시간 정도 하고 테스트 잘 보고 집에 가시고. 자, 공부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하는 거거든. 그게 중요합니다. 자, 5번은 나이에 관한 문제예요. 유형 5번은 나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하려는 걸 x로 놓고 싶은데 구하려는 걸 x로 못 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구하려는 걸 x로 놓을 수 있는지 구하려는 것을 뭘로 놓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구하려는 것이 반드시 x가 아닐 수도 있어. x가 아닌 다른 값으로 표현해야 될 경우도 있겠다. 자, 일단 994번 보니까요. 2021년에 아버지 나이는 42세, 아들의 나이는 12세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3배가 되는 해는 언제인가? 지금은요, 그 해를 x라고 넣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2021년
father하고 son이 있는데요. father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2세세요. son의 나이는 12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서 x년 후 2021 더하기 x년에는요 아버지가 42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아들이 12 플러스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x년 후에. 근데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3배가 된대.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3배가 된다. 그래서 이걸 풀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x 값을 구한 다음에 몇 년도인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문제에서 특히 구하려는 게 x가 아닐 수도 있다. 자, 이게 몇 번 문제였죠? 몇 번 문제? 994번이었습니다. 자, 994번. 그 다음에 우리 상문제 하나 또 봐야죠. 998번. 이 단어는 특히 상문제가 많아요. 998번이니까. 주영인의 가족은 부모님과 형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래. 그러면 father, mother, 형은 뭐라 그럴까? brother, 그리고 주영인 S라고 하죠. 이렇게 4명이 있네요. 그런데 조건가 형의 나이에 2배의 4를 더하면 어머니의 나이인 44세가 된다. 주영이의 나이는 형의 나이의 10분의 7배이다. 2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주영이의 나이의 X배가 된다. 구하려는 건 아버지의 나이예요. 그죠? 근데 조건 가를 보니까 형의 나이를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 가를 보고 형의 나이를 다른 문자 A라고 넣을까? 형의 나이를 A라고 놓을게요. B라고 놓자. B. 형의 나이를 B라고 놓겠습니다. 브라더의 나이를. 자, 형의 나이에 2배의 4를 더하면 형의 나이에 2배의 4를 더하면 어머니의 나이인 44세가 된다. 형의 나이가 20세인 게 바로 나오네요. 조건 가에서. 그죠? 그리고 조건 나에 들어가 보니까요. 주영이의 나이는 형의 나이의 10분의 7이다. 주영이의 나이를 S라고 놓으면 얘는 형의 나이의 10분의 7배다. 10분의 7 곱하기 형의 나이 20세. 그래서 얘는 주영이의 나이가 14세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조건 가에 들어가니까 2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주영이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러면 여기를 또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father하고 주영이하고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놓고 구하라는 게 아버지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 주영의 나이를 14세라고 하면 언제? 20년 후. 2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X 더하기 20. 주영이의 나이는 34.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는 주영이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의 20년 후의 나이는 주영이의 20년 후의 나이의 2배가 되니까 얼마야? 68? X 플러스 20? 예.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인 거죠. 그래서 X는 48에서 좀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찬찬히 잘 풀어보세요. 예, 찬찬히 잘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쎄는 이렇게 선생님이 풀이를 보여주거나 여러분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우면 해설을 꼭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풀이를 익히는 책이야. 이 책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잘 의논을 하는 거야. 너 어떻게 풀리니? 잘 모르겠으면 해설 보면서 이렇게 풀리구나. 잘 의논을 하시고 싸움은 어디 가서 해? RPM, 일품. RPM하고 일품은 여러분들 해설을 못 보게 할 테니까 계속 걔네랑 스파링을 하시도록 합니다. 링 위에서. 자, 그 다음에 도형에 관한 문제 유형 6번. 자, 유형 6번은 도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얘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잘 나오겠지, 그죠? 근데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잖아, 그죠? 사다리꼴의 넓이 이제 잘 구하지. 사다리꼴 몇 차례나 나왔을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얘 시간 한번 불러볼까? 누구 시킬까? 윤소라.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초딩 때. 이제는 우리 중학생부터는 이렇게 식을 불러주세요. 2분의 1 a 더하기 b 곱하기 h. 근데 중학생들은 사다리꼴 넓이가 이거야. 윗변 밑변 높이 나누기 노노노. 예, 이렇게 문자로 a 더하기 b 곱하기 h 나누기 2라고 해야 돼. 2분의 1 a 더하기 b 곱하기 h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 s는 현재 3.14 오, 잘했는데 이제는 파이 알지. 자, 이걸 원주율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정확하게는 지름이 1인원의 요 둘레의 길이를 우리 파이라고 불러요. 지름이 1인원의 둘레의 길이가요. 죽을 때까지 써도 끝나지 않는 숫자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3.141592 나 같은 경우 이렇게 7자리를 외우는데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 원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3.14로 시작한 거 있잖아. 그걸 우리 파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지름이 1인 원의 정확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그냥 파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그걸 원주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원주율에 대해서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우야,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8. 뭐라고? 지름 곱하기 원주. 원주율. 그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2파이 r이라고 하자. 2r이 지름이잖아. 지름 곱하기 파이야. 그죠? 2파이 r, 파이 r 제곱 2분의 1 a 더하기 b 곱하기 h. 사진 찍으세요. 찰칵. 자, 머릿속에 찰칵 찍어갖고 이렇게 기억된다 확인해봐. 자, 찰칵 공식 3개 한꺼번에 그리고 눈 감고 확인해봐.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있나? 이거를 공부 잘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걸 써요.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가르쳐줬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도 언제부턴가 이걸 썼거든. 선생님 영어가 약해서 영어 책을 외웠어요. 달달달. 근데 그냥 외우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사진 촬영법을 씁니다. 영어 책에 이렇게 한 문장, 한 3줄을 딱 찍는 거야, 사진으로. 딱 찍어갖고 그냥 기억을 하는 거야. 이제는 중학교 되면서요, 초등학교 때 공식 잊어버리시도록 하고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a 더하기 b 곱하기 h.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여기 쓰인 파이는요, 원주율이라는 숫자예요. 우리 원의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 그래서 3보다 조금 넘은 수, 3.14 정도 되는 수인데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기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999번 봅시다. 유형 6번 문제. 999번을 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5cm인 이러한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2cm, 세로의 길이는 xcm. 세로의 길이는 xcm, 가로의 길이는 2cm. 이렇게 늘렸더니 처음 넓이의 4배가 됐다는 거죠. 처음 넓이는 15인데 그거에 4배가 돼야 돼. 뭔가 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 얘는요, 5 곱하기 5 플러스 x. 넓힌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4배가 되었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지? 예.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요, 1004번. 약간의 트릭이 있는 문제.
거기 색칠한 두 부분 A, B의 넓이가 같대요. 자, 요렇게 4분원이 있고요. 요렇게 사다리꼴이 있는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건 사실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지. 얘네 두 넓이가 같으면 얘 별을 포함한 별 더하기 얘하고 별 더하기 얘가 넓이가 같겠지. 그래서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와 4분원의 넓이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다. 자, 근데 거기 길이를 보니까 얘는 20이고요. 여기는 24고요. 여기가 20이고요. 여기가 x라고 돼 있는. 자, 그러면 4분의 넓이는 4분의 1 파이 20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라고 4분원이니까 거의 4분의 1.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여기가 얼마야? 20 빼기 x가 되니까 2분의 1 a 플러스 b. 요게 a 플러스 b죠. 24 더하기 20 빼기 x. 이게 a 더하기 b야. 그리고 높이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저 파이 원주율을 얼마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이를 3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 세우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유형 7번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수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5번. 얘는 뭐 예금액에 관한 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형의 저금통에는 8,000원. 형의 저금통에는 8,000원이 들어있고요. 동생의 저금통에는 2,000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형은 매일 200원씩, 동생은 500원씩 저금통에 넣을 때 저금통의 금액이 같아지는 건 며칠인가? 자, 이게 현재고 X1 후지, 그치? X1 후에는요, 형은 200원씩 넣으니까 8,000원 더하기 200X가 되는 거고, 동생은 2,000원에 얼마를 내는 거야? 하루 500원씩 넣으니까 500X가 더해지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X값을 구하라는 문제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에 5문제밖에 안 되니까 예, 쓱딱 풀어주시고 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